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주로 라이카 기어나 또는 최근에 하셀블라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뿐만 아니라 가끔 이제 필름 사진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영상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블로그를 통해서는 간간히 소니 카메라에 대한 제 영상 장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남겨주고 계시고 또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는 피드백도 주시고 하시는 걸 봐서 영상으로도 소개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제가 소니 카메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A7C 풀프레임 카메라로 시작해서 최근에 A7 Mark4, M4 요 기종까지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년 정도 소니로 영상 생활을 해보니까 영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니를 이용한 영상 촬영이 너무 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문가였다면 사실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찍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었을 텐데요. 오히려 영상 입장에서는 초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부분을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담당해주는 그런 그 소니의 어떤 기능들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50mm 렌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소니 A7C를 구매했을 때 가장 제가 크게 이제 고려했던 사항은 작은 바디, 작은 렌즈의 조합으로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찍어보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게 이 렌즈입니다. 이 녀석은 약간 그 G 렌즈이면서 이 녀석은 G 렌즈이면서 이 컴팩트한 사이즈를 갖고 있어서 이제 팬케이크 렌즈라는 어떤 별명을 제가 붙이고 있는데요. 이 녀석과 24mm 렌즈 또 동일한 그 G 렌즈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제가 구성을 해서 소니 A7C와 이 렌즈 구성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다녔습니다. 영상을 찍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렌즈가 상당히 좋거든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제가 라이카 화질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가끔이라도 이제 사진을 찍을 때마다 뭔가 화질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보다 보니까 상위 기종의 렌즈들, G 마스터 렌즈군들이 보였는데 너무 커서 G 마스터 렌즈를 구매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가격은 렌즈의 퀄리티에 맞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사이즈 자체가 제가 작은 바디에 작은 렌즈를 사용하려고 생각했던 거라 이게 너무 커지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요. 특히 라이카 바디와 라이카 렌즈들도 상당히 작기 때문에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 않지만 일단 부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 메리트가 있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부피도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진다라고 하면 고민이 많이 되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게 좀 더 좋은 화질을 추구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G 마스터 렌즈를 사려고 쭉 보다 보니까 이 50mm 같은 경우에 이 G 마스터 렌즈가 1.2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2 조리개가 과연 나한테 필요한가? 영상을 찍을 때 이 녀석, 얘는 지금 조리개가 2.5인데요.
2.5 조리개를 가지고도 사실 최대 개방해서 찍는 경우가 전혀 없고, 엔드 필터를 마운트 하더라도 그 상당히 한 3이나 4 이상 정도 이제 조여서 찍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과연 1.2 조리개가 저한테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 G 마스터 렌즈 50mm가 출시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소니 영상을 구매하거나 또는 어떤 소니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참고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 50mm 1.4 이 G 마스터 렌즈가 오히려 어떤 유튜버들은 1.2 G 마스터 렌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더 좋게 느껴져서 1.4 G 마스터 렌즈를 더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1.1을 정리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를 구매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굳혔고, 묘한 차이긴 하지만 1.2와 1.4는 사이즈 자체도 1.4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1.4 G 마스터 렌즈로 촬영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출시가 바로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 그러다가 출시가 되자마자 이제 소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입고 알림을 보고 결제를 눌렀는데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순식간에 이미 다 판매가 다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조금 웃돈을 주고 그냥 다른 그 마켓,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이 50mm 1.4 렌즈에 대해서 좀 장점을 이야기 드리면은, 얘는 정말 하이브리드로서 사용하기 너무 좋은 렌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뜻은 영상도 너무 좋지만 이걸로 촬영한 사진 결과물이 라이카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A7C에 20mm 렌즈로 찍고 있었는데요. 이제 카메라를 바꿔서 A7 M4 기기에 50mm G 마스터 렌즈를 마운트한 상태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으로 방금까지 영상을 찍고 있다가 소니 A7C 의 20mm G 렌즈인데요. 1.8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은 G 마스터 렌즈 같은 G 렌즈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로 찍고 있다가 50mm 화각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거리는 좀 더 멀리 뒀지만 같은 데스크 내에서 제가 찍고 있어서 확실히 인물이 클로즈업 돼서 찍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50mm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영상을 찍을 때 메인 영상은 좀 넓은 이런 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배경까지 좀 담아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캠으로 인물을 좀 클로즈업해서 찍을 때는 지금처럼 50mm 렌즈 화각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렌즈도 저는 3 이상 두고 많이 찍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두운 상황이 되면은 1.4까지 개방해서 찍어도 상당히 중앙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 부분에 피사체를 놓아도 굉장히 샤프하게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기에는 미스트 필터를 마운트 해놓고 찍었고, 50mm G 마스터 렌즈에는 그냥 UV 필터만 놓고 찍었기 때문에 선명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스트 필터가 좀 더 소프트한 느낌이 들었고 지금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만약에 미스트 필터를 꽂거나 아니면 UV 필터를 꽂더라도 선명도의 차이가 체감하면서 느껴질 정도로 확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50mm 렌즈, 이 녀석 이제 G 렌즈, 이 렌즈와 비교를 하더라도 선명도의 차이가 확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 밝기가 굳이 나는 1.4까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해상력 자체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가격도 차이 나고 구경도 차이 나고 여러 가지가 다 차이 나기 때문에 뭔가 다르긴 다르겠죠. 그게 이제 당연한 건데, 그게 과연 체감할 정도이냐 아니냐, 그런 이슈가 있는데 저는 충분히 체감이 가능했고,
이 50mm G 마스터 렌즈, 신형 렌즈를 구매한 뒤부터는 50mm 화각대는 이 녀석은 거의 이제 개점 휴업 상태로 지금 놀고 있고 그 주력으로 제가 G 마스터 렌즈를 찍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얘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유튜브를 찍을 때 이제 백그라운드 롤을 표현할 때 워낙 컴팩트하고 작기 때문에 소니 A7C에 물려서 그 사진 종종 이걸로 이제 영상을 백그라운드 롤 영상을 찍곤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정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50mm 렌즈를 사야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영상을 찍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그 50mm G 마스터 렌즈는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꼭 추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은 어떻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라이카 슈터로서 워낙 화질에 민감한 그런 사람인데요. 또한 제가 갖고 있는 라이카 렌즈의 50mm 아포크론 렌즈 같은 경우에는 라이카 렌즈군 중에서도 가장 좋은 렌즈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G마스터 렌즈로 사진을 찍을 때 이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은 제가 일부러 소니를 들고 사진을 찍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원바디 원 렌즈로 이 구성으로 뭔가 백그라운드 영상을 찍고 있다가 사진도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이걸로 찍고 그걸로 제 개인 작품으로 남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저는 50mm G 마스터 렌즈 사진, 영상 모두 만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50mm 이제 G 마스터 렌즈를 제가 뺐고요. 50mm G 렌즈를 마운트를 했습니다. 영상의 차이가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지실지,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는 사실 차이를 크게 느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참고로 두 개의 렌즈로 찍은 영상을 한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녀석을 소니 A7C에다 마운트하면 원래 1.2 버전의 G 마스터 렌즈는 이 렌즈 구경이 커서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았는데 은근 밸런스도 잘 맞습니다. 한번 마운트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가요? 50mm G 마스터 렌즈 1.2로 마운트를 했다라고 하면 헤드가 훨씬 더 커서 약간의 가분수 느낌이 드는데요. 뭐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은 없잖아 듭니다만은 어디다 내려놓을 때도 바디가 이렇게 들리는 그런 형태로 꽤 앞에 렌즈 헤드가 이제 크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데, A7C에도 이 구성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꽤 밸런스가 잘 맞아서 저는 이 구성으로도 종종 백그라운드 롤과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즐기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소니 A7M4에 마운트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바디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더 컴팩트한 느낌, 그 다음 무게도 살짝 더 가벼워진 느낌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니 G 마스터 렌즈 신형 렌즈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이것저것 이야기하느라고 두서없이 제가 이야기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이 G 마스터 렌즈의 장점은 뭔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슈터 여러분들 영상과 사진을 소니 원바디 원렌즈로 또는 소니 원바디의 멀티플 렌즈로 즐겼을 때 그 중에 하나의 50mm 화각의 선택으로 G 마스터 렌즈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슬라이드 숏처럼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